여기 견적 7천 나온 거 보이시죠? 배상해 주세요. 이건 100유로가 업체 의뢰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왜 못 믿는데요? 이 견적서대로 배상해 주세요. 못 해줍니다. 어? 이게 뭐야? 아니 설마 이거 물 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도대체 상가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고? 아, 진짜. 네, 여기 101호 알마 패션인데요. 네, 저희 가게에 천장이랑 벽에 누수가 생겨서요. 네, 빨리 확인하시고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상가는 다 괜찮은데 101호만 그렇단 말이지. 일단 가보자. 확실히 누수가 있긴 하네요.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심해지는데 외벽에서 물이 새는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2층 상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천장 누수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요? 2층 가서 상의 한번 해보시죠. 가시죠. 네. 여기 계신 101호 천장에 누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2층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습니다. 2층에는 물 새는 데가 없어요. 아니, 저희 천장에 누수가 생긴 걸 보면 2층에서 물이 새는 게 맞죠. 증거 있습니까? 그리고 누수는 상가 관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 이걸 왜 저희한테 따지세요? 아니, 누수는 개별 소유자 책임입니다. 외벽이나 옥상 누수가 아닌데 저희가 그걸 왜 책임져야 합니까? 참. 아니, 서로 내 탓이 아니요 하면 도대체 어떻게 란 말이고. 답답하네 진짜. 위치가 2층에서 아니지, 그건. 이 년 전에 생긴 누수는 갈수록 심해졌고 장마나 태풍이 올 때는 천장에서 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오염도 심해졌고요. 아니 누수 때문에 옷을 창고에 둘 수도 없고, 아니 상가 관리소장이랑 직원들은 확인 다 해놓고 가가지고 조치도 하나도 안 취해주고 영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여보세요? 누수 탐지 업체죠? 네 의뢰를 좀 할까 해서요. 사장님, 저희가 상가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 옥상이랑 건물 외벽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옥상이랑 외벽이요? 네. 그건 상가 공용 부분이잖아. 그럼 원인 제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옥상이랑 외벽 원인 제거 비용은 한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가게 도배랑 곰팡이 제거도 같이 하셔야겠네요. 이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럼 합쳐서 7천만 원이요? 네. 그럼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이 년 내내 물 샌다고 조치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제 돈 들여 업체 불러서 견적받았으니까 이대로 해결해 주시죠. 거기 견적 7천 나온 거 보이시죠? 배상해 주세요.
이건 101호가 업체 의뢰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왜 못 믿는데요? 101호가 업자랑 짜고 금액을 부풀렸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라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견적서대로 배상해 주세요. 못 해줍니다.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상가 관리단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책임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보상을 요구해야 할 대상까지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 더 로이어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80호입니다. 백장미 씨는 상가 1층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벽에 누수가 생긴 걸 발견했고 상가 관리단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리단에서는 2층 상가가 누수의 원인이라고 보고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김석진 씨는 절대 아니라고 했고 관리단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비가 올 때마다 누수는 더욱 심해졌고 벽과 천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참다 못한 백장미 씨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누수 원인이 상가 옥상과 외벽에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고 원인 제거 비용으로 5천만 원, 도배와 곰팡이 제거 비용 등으로 2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 견적서 그대로 상가 관리단에 누수 수리 비용을 알리자 관리단 대표인 오대중 씨는 견적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누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 아무래도 누수 문제는 여름 장마철에 좀 더 심해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 장마철에 많이 네. 심한데요. 이 누수 문제라는 게 진짜 이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고통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누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자주 다뤄보지만 대부분 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뭐 치료를 받거나 아유.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집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의 그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누수 분쟁이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나 주택, 뭐 상가 모두 같은 것 같은데 집합 건물의 누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요즘은 이제 이 여러 층의 이제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제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물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아래층에 그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누수 문제가 이게 수직적으로, 중첩적으로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드라마 사례처럼 1층에서 그 누수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긴 그 저희 아파트에서 보니까 그 변기에서도 이게 누수되는 문제가 1층에서 터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누수 문제는 웬만하면 위층 책임이 되는 거네요. 예, 단순히 생각하면 그 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위층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쉬운데 전 단순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해결 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그 집합 건물은 공용 부분이 있고 이 전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누수 문제도 그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냐 아니면 그 전유 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서 그 책임 소재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드라마에서는 옥상과 건물 외벽이 원인인 것 같다고 누수 업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집합 건물 중에서 전유 부분이 아닌 공간, 즉 이제 공용 목적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옥상, 외벽,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이 공용 부분의 누수는 주로 이제 옥상에서 이게 물이 방수가 잘 안 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외벽이 낡거나 이제 금이 가서 그 사이 이제 빗물이 침투하는 경우, 네. 아니면 이제 우수관 등 이제 공용 배수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누수가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가 관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의 이 관리단 등을 비롯한 이게 단체의 책임 영역이죠. 그렇죠. 이 상가의 경우란 보통 이제 상가 관리단, 이제 아파트라면 주로 이제 입주자 대표회 같은 그런 관리 단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왜 상가관리단의 오대중 씨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이 백장미 씨가 갖고 온 견적서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네. 이게 비용 문제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아, 지금 이제 누수 전문업자가 원인 제거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예상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리비를 이제 걷어서 운영하는 이 관리단의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 건 맞거든요. 게다가 이제 관리단 대표의 일반적인 임기는 2년입니다. 2년마다 이제 대표자가 이제 이렇게 선임이 되는데 자신의 임기 중에는 이렇게 큰 금액의 지출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 하자는 걸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거나 이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백장미 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누수가 발생한 게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가게 영업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좀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백장미 씨는 이제 이 관리단, 이 상가 관리단을 상대로 누수 문제에 대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금방 견적서를 받았던 그 금액대로 그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가 의뢰한 그 누수 전문업자의 확인서나 견적서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백장미 씨 의뢰를 받은 사설업자이자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는 그 객관성, 그 증거의 객관성은 다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견적을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예, 이 법원에 이제 정식으로 감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감정해보고 이 누수의 원인, 누수의 정도, 손해배상 금액 등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정해진 이 손해배상 금액이 보통 판결에서 인정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만약에 이제 누수 전문업자 오방수 씨의 진단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확했다면 아마 법원 감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오방수 씨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원인 제거 비용 5천만 원, 도배 곰팡이 제거 비용 2천만 원까지 총 7천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거네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집합 건물 누수 분쟁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아 포인트. POINT. 포인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필기 준비하시고 저도 아니면 필기하겠습니다. 휴대폰 꺼내서 화면 캡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제 그 견적 예상 총액이 이제 7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 다 돈으로 배상하면 되겠네. 그렇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금액의 성질은 좀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도배와 곰팡이 제거 비용 2천만 원은 1층 옷가게에서 발생한 손해니까요. 백장미 씨가 이 돈을 받아서 1층 옷가게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7천만 원 중 이 총 2천만 원은 금전으로 받을 수가 있겠지만 원인 제거 공사는 어디서 해야 할까요? 옥상 외벽이 네, 옥상과 외벽에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옥상과 외벽은 이제 공용 부분이니까 이 공사의 주체 책임 영역은 관리단에 있단 말이죠. 아, 이 성질상 이제 백장미 씨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사인 것입니다. 다만 그 공사 비용이 5천만 원으로 이제 예상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집합 건물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니까 상가 관리단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은 백장미 씨가 이제 금전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용어가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달리 이제 원인 제거 비용 5천만 원은 백장미 씨가 이제 돈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공사를 직접 이행하라고 관리단에게 청구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보통은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지금 관리단에게 공사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제 1층 도배 곰팡이 등 제거 비용 2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돈으로 달라. 그리고 옥상 외벽에서의 그 원인 제거 비용 5천만 원에 관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원인 제거 공사를 이행하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청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리단이 판결을 받고도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이행을 강제를 해야 되니까 법원이 강제로 공사를 해라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근데 이 법원에서 이제 직접
공사를 강제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방식의 집행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백장미 씨가 승소 판결을 받아도 관리단이 공사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뭐 예를 들면 1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매달 뭐 100만 원씩을 더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방식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간접 강제라고 하죠. 법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판결에서 정해진 공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오방수 씨의 진단이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뭐 법원 감정 결과로는 2층 하자로 밝혀졌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잘못된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 사설 진단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인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설 검증을 받지 못하고 이 공용 부분의 하자인지 전유 부분의 하자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단과 2층 이 김석진 씨를 함께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일단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에 맞추어서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김석진 씨에 대한 소를 취하면 되고요. 만약에 전유 부분의 하자라면 관리단에 대한 소를 취하는 그런 식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그 피고를 둘로 했을 경우에 소송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 부분은 이제 서로 그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소송 피고를 둘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오늘은 집합 건물에 누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장미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누수 문제가 원래 쉽게 잘 해결되지 않죠. 특히 이제 집합 건물의 누수는 그 원인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서로 달라지고 손해에 대한 평가도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문가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이제 당사자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서로 구분된다는 점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백장미 씨는 오랜 누수로 정말 많은 손해를 받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꽁꽁 머리 싸매지 마시고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